테슬라는 코텍스2가 온라인으로 가동을 시작했으며 인공지능 훈련 작업을 수행하고 있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했습니다. 13만 개의 GPU와 500메가와트의 전력, 그리고 기가 텍사스 내부에 구축된 거대한 인공지능 두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숫자가 아닙니다. 진정으로 주목할 만한 점은 왜 구글, 메타, 오픈 AI와 같이 수백억 달러의 자금을 가진 회사들이 이와 유사한 것을 만들지 못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테슬라의 차량들은 매일 실제 도로에서 수백 년에 해당하는 주행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시뮬레이션도 실험실 조건도 아닌 수백만 대의 자동차로부터 수집된 실제 데이터입니다. GPU는 구매할 수 있지만 그 데이터는 구매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코텍스2는 얼마나 강력한가요? 그리고 FSD와 옵티머스에 대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코텍스2가 이렇게 중요한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주 간단한 질문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슈퍼컴퓨터를 아무도 복제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 답은 돈도, GPU도, 재능 있는 엔지니어도 아닙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테슬라가 텍사스 오스틴에 새롭게 구축한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2026년 4월 22일, 테슬라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첫 분기 재무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는 일론 머스크의 트윗도 보도자료도 아닌 법적 문서로 테슬라는 그 문서의 모든 단어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집니다. 그리고 그 문서에서 그들은 명확히 밝혔습니다. 코텍스2는 온라인 상태이며 실제 인공지능 훈련 작업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코텍스2는 기가 텍사스의 북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미 가동 중인 코텍스1과 마주보고 있는 거대한 공장입니다. 두 개의 컴퓨팅 클러스터, 하나의 캠퍼스, 하나의 미션, FSD와 옵티머스를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표면적인 이야기일 뿐입니다. 더 흥미로운 부분은 그 뒤에 숨겨져 있습니다. 2026년 첫 분기 보고서에서 테슬라는 코텍스2가 초기 가동 단계에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즉, 이제 막 온라인 상태이며 아직 전체 용량에 도달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13만 개의 H100 동급 GPU를 초과했습니다. 코텍스1과 병행하여 100만 개 이상의 동일한 유형의 GPU가 가동 중이므로 테슬라는 현재 기가 텍사스에서 230만 개 이상의 GPU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력에 관해서는 코텍스2가 전체 부하에서 500메가와트로 작동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4월 초에는 250메가와트를 사용하고 있으며 연중 중반까지 전체 500메가와트에 도달할 예정입니다. 500메가와트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약 40만 가구를 동시에 전력 공급할 수 있는 양입니다. 모든 것이 단 하나의 컴퓨팅 클러스터가 자동차를 운전하고 로봇을 제어하는 방법을 배우는 데 필요한 것입니다. 코텍스2를 구축하기 위해 테슬라는 2026년에만 250억 달러 이상의 총 자본 지출을 투자했으며 이는 원래 계획보다 50억 달러 더 많습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주주회의에서 이를 개인적으로 발표했습니다. CEO가 일어나서 나는 추가로 50억 달러를 지출하고 있다고 말할 때 그것은 홍보가 아닙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약속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가 말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지점입니다. 코텍스2에 대한 소식이 퍼졌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GPU 수치만 보고 오, 테슬라가 큰 슈퍼컴퓨터를 만들었구나 라고 생각하고 지나쳤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더 중요한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수십만 명의 엔지니어를 가진 구글은 같은 일을 할 수 없는가요? 매년 수십억을 인공지능에 투자하고 있는 메타는 왜 동등한 것을 생산하지 못하는가요? 현재 글로벌 인공지능과 언어를 지배하고 있는 오픈 AI는 왜 할 수 없는가요? 그 답은 GPU, 돈, 엔지니어에 있지 않습니다. 그 답은 데이터에 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된 같은 보고서에서 테슬라는 매우 적은 사람들이 주목한 숫자를 공개했습니다.
테슬라 차량들은 매일 실제 도로에서 수백 년에 해당하는 주행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실험실에서의 시뮬레이션도 테스트 트랙도 아닌 실제 도로에서 수백만 대의 자동차가 실제 날씨와 실제 사람들 속에서 주행하며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새벽 2시 텍사스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내리는 비에 갇힌 자동차. 도쿄에서 좁은 주차 공간에 들어가는 자동차. 교통 신호가 고장난 로스앤젤레스의 교차로를 내비게이션하는 자동차. 코텍스2는 이러한 모든 순간을 초 단위로 학습하고 있습니다. 구글은 몇 달 안에 20만 개의 GPU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메타는 10,000명의 AI 엔지니어를 더 고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전 세계의 수백만 대 차량에서 10년분의 실제 주행 데이터를 되살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테슬라는 자율주행차를 만드는 것을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경쟁자들보다 먼저 이를 축적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코텍스2는 그 보물을 발굴하는 기계입니다. 테슬라가 점점 따라잡기 어려워지는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수년 동안 구축해온 아주 간단한 순환 구조를 살펴봐야 합니다. 테슬라 차량들이 운전합니다. 카메라가 모든 것을 기록합니다. 데이터가 코텍스로 흐릅니다. 코텍스가 FSD를 훈련합니다. 더 나은 FSD는 더 많은 자동차 판매로 이어집니다. 더 많은 자동차는 더 많은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코텍스는 더 강력해집니다. 이 순환 구조는 하루 24시간, 주 7일 동안 계속됩니다. 휴식도, 잠도 없이.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스스로 가속합니다. 코텍스2가 온라인으로 가동되었을 때 이 순환 구조는 단지 더 빠르게 작동하는 것뿐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차원인 옵티머스로 확장되었습니다. 같은 데이터와 같은 AI 기반을 사용하여 테슬라는 인간형 로봇이 세상을 인식하고 움직이며 주변과 상호작용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FSD와 옵티머스는 두 개의 별도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그들은 같은 두뇌를 공유하며 코텍스2는 매일 그 두뇌가 형성되는 곳입니다. 하지만 미래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기보다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살펴봅시다. 2026년 4월에 FSD 버전 14.3이 출시되었습니다. 테슬라는 전체 AI 컴파일러를 제작성하고 추론 지연 시간을 20% 줄였습니다. 비전 인코더는 비, 안개, 어둠 속에서 더 명확하게 볼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시스템이 이전의 FSD가 어려움을 겪었던 비정상적인 상황을 처리하는 능력이 향상되었습니다. 20%는 작게 들릴 수 있지만 밀리초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하는 AI 시스템에게는 20%가 반응의 차이를 의미합니다. FSD 구독자는 128만 명에 도달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25% 상승한 수치입니다. 이는 마케팅 숫자가 아닙니다. 매달 요금을 지불하는 128만 명이 FSD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숫자는 이번 분기 테슬라가 보고한 다른 모든 지표보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비감독 로보택시는 2026년 내달에 오스틴에서 달라스와 휴스턴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주주회의에서 비감독 로보택시 프로그램이 시작된 이후로 단 한 건의 사고도 단 한 건의 부상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저절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는 코르텍스가 연중무휴로 진행해 온 훈련의 직접적인 결과입니다. 잠시 코르텍스 1을 글로벌 맥락에서 살펴보겠습니다. 2026년 내달에 TRG 데이터 센터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메피스의 XAI의 콜로서스는 현재 약 27만 5천 개의 H백과 동등한 GPU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구에서 가장 강력한 AI 슈퍼컴퓨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메타와 오픈AI 마이크로소프트 동맹이 각각 약 10만 개의 GPU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에 통합된 코르텍스 클러스터는 23만 개의 GPU를 넘고 있으며 여전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콜로서스가 더 크다고 들릴 수 있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를 나란히 놓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해하는 지점입니다. 콜로서스는 XAI의 첫 GPT 버전과 유사한 대형 언어 모델인 그록을 훈련시키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 모델은 언어를 이해하고 텍스트를 생성하며 질문에 답하는데 매우 능숙합니다. 코르텍스-E는 AI가 물리적 세계에서 행동하는 방법을 가르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하고 로봇을 제어하며 대본 없이 실제 환경에서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전혀 다른 트랙에서의 완전히 다른 경주입니다. 두 개의 GPU 수치를 비교하는 것은 비행기를 잠수함과 비교하는 것과 같습니다. 두 가지 모두 엔진을 사용하지만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리고 매우 적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흥미로운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코르텍스-E와 콜로서스는 테슬라 메가팩을 백업 전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에너지는 AI 경쟁에서 바로 그 경쟁자들에게 배터리를 판매하고 양쪽에서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는 더 큰 그림을 볼 때 모두가 알아차리기 어려운 비즈니스 전략입니다. 이제 매우 적은 채널이 다룬 이야기 하나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는 테슬라가 어떻게 코르텍스-E를 일정에 맞춰 온라인으로 가져올 수 있었는지를 설명합니다. 최근 조 태그마이어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그동안 드론으로 기가 텍사스를 가장 가까이 추적해온 사람 중 하나로 테슬라는 2022년과 2023년에 산업용 전력 변압기를 조용히 비축해왔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변압기는 데이터 센터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리드 전압을 낮추는 데 사용되며 그 시점에서 리드 타임이 18개월에서 2년 이상이었습니다. 글로벌 AI 수요의 갑작스러운 폭발로 인해 많은 제조업체들이 따라잡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2025년 5달까지 이 변압기 200개 이상이 기가 텍사스에 보관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테슬라는 업계의 나머지 부분이 이 문제를 인식하기도 전에 이미 준비를 마쳤습니다. 2025년 12달까지 이들은 코르텍스-E 위치에 설치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6년 4달에는 코르텍스-E가 다른 많은 회사들이 공급을 기다리며 줄 서 있는 동안 일정에 맞춰 온라인으로 등장했습니다. 이는 운이 아니며 우연도 아닙니다. 이는 업계의 나머지 부분이 공개 시장에서 GPU를 두고 다투고 있을 때 수년 전에 내린 일련의 결정의 결과입니다. 장기적인 비전과 그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경쟁 우위를 만드는 것이며 하룻밤 사이에 배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첫 분기 보고서에서 테슬라는 옵티머스 제너레이션 3 생산 라인이 연간 100만 대의 로봇을 생산할 수 있도록 설계되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비교를 위해 현재 전 세계 산업 로봇 산업은 모든 제조업체를 합쳐 연간 대략 50만 대에서 60만 대의 로봇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단일 생산 라인으로 이 전체 산업을 초과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로봇은 단순한 하드웨어가 아닙니다. 로봇은 작업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옵티머스가 나사를 적정한 힘으로 조이는 방법을 알기 위해서는 너무 세지 않게, 너무 약하지 않게 AI가 수백만 개의 물리적 상호작용을 관찰하고 스스로 교정해야 합니다. 공장 바닥에서 작업자와의 충돌을 피하는 방법을 알기 위해서는 AI가 무수한 실제 상황에서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학습은 코르텍스 이 내부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옵티머스가 실제로 테슬라 공장에서 작동을 시작할 때 그 로봇들이 추가 데이터를 생성하여 코르텍스-E로 보내고 다음 세대의 옵티머스가 더 능력 있게 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이 루프는 또 다른 층을 확장합니다. 코르텍스-E는 자율주행차의 두뇌일 뿐만 아니라 전체 로봇 세대의 두뇌가 되고 있으며 이 로봇들은 다시 코르텍스를 먹여줄 것입니다. 올해 첫 분기 보고서에서 테슬라는 몇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았던 두 가지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2026년 내달에 AI 5칩, 차세대 추론 칩의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AI 5는 현재 AI 내보다 10배의 원시 계산, 9배의 메모리 용량, 5배의 저정밀 계산 효율성 향상을 통해 50배의 개선을 제공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대량 생산은 2027년에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래의 테슬라 차량이 코르텍스의 데이터를 전송하는 필요성이 줄어들 것임을 의미합니다. 차량에서 직접 추론을 수행할 수 있으며 더 빠르고 더 정확하며 전력 소모도 줄어듭니다. 동시에 테슬라와 스페이스X는 기가 텍사스 캠퍼스에 세계 최대의 칩 제조 시설을 건설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으며 논리, 메모리 및 고급 패키징을 통합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목표는 엔비디아에 대한 의존도를 없애고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변화에 관계없이 독립적인 칩 공급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는 AI를 배우려는 자동차 회사가 아닙니다. 미래가 도래하기를 기다리며 자동차를 계속 판매하는 AI 회사입니다. 이제 여기서 제 직접적인 개인적 견해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테슬라를 홍보하거나 비판할 의도는 없으며 우리가 함께 다룬 모든 내용을 바탕으로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솔직한 평가입니다. 코르텍스 2000이 경쟁사로부터의 압박에 의해 반응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는 몇 년 전부터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2022년에 시작된 변압기 비축을 살펴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테슬라가 수년간 구축해온 데이터 루프는 경쟁사들이 단순히 오늘부터 구축하기 시작하여 향후 몇 년 안에 따라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방어선은 현실이며 매일매일 넓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간과해서는 안 될 명백한 또 다른 점이 있습니다. 테슬라는 막대한 금액을 지출하고 있으며 실제로 나오는 결과는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2026년의 자본 지출은 25억 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로보택시에 대해서는 일론 머스크 자신이 의미 있는 수익이 올해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기다림은 2027년까지입니다. 옵티머스의 경우 생산 라인이 아직 설치 중이며 제품이 외부에 판매되지 않았습니다. 인공지능 555 칩의 대량 생산은 2027년에 시작됩니다. 이는 2026년에 테슬라가 확실히 올 것이라고 믿고 있는 미래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그 미래는 아직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약점이 아닙니다. 장기적인 인프라 게임의 본질입니다. 그러나 테슬라를 따르는 누구나 이 여정의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명확히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기초를 다지는 단계이지 수학하는 단계가 아닙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 가장 흥미로운 질문은 코르텍스 2000이 얼마나 강력한가가 아닙니다. 2026년 중반까지 코르텍스 2000이 완전한 500메가와트 용량에 도달하면 자율주행 FSD는 얼마나 빨리 개선될까요? 역사적으로 테슬라가 컴퓨팅 능력을 의미 있게 증가시킬 때마다 자율주행은 명확하고 측정 가능한 발전을 이뤄왔습니다. 이 패턴이 계속된다면 2026년 하반기는 자율주행 발전의 역사상 가장 빠른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옵티머스가 올해 말까지 테슬라의 공장에서 실제 로봇 데이터를 바탕으로 운영을 시작한다면 루프는 테슬라조차도 완전히 예측할 수 없는 차원으로 확장될 것입니다. 그래서 코르텍스 2000은 단순한 데이터 센터가 아닙니다. 이는 새로운 루프의 출발점이며 우리는 그 회전이 시작되는 순간에 서 있습니다. 코르텍스 2000은 이제 막 시작되었으며 이 이야기는 매우 긴 여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테크혁명 채널은 가장 복잡한 기술 뉴스를 모든 사람이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단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이 이 분야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든 상관없이 말입니다. 제 분석에서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우리는 함께 이 과정을 탐구하고 있으며 누구도 혼자가 아닙니다. 이 내용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좋아요를 눌러
더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시고 다음 내용을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해 주세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